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청산을 위해 특별 임무를 부여한 장수는 바로 조만간 별을 달 박정훈 대령이었습니다. 대박 지시인데, 그리고 뒤에서는 국짐이 노리는 카드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리실은 오늘 국방부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조사 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향후 징계 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내란범들 참교육을 시작한다. 이거 너무 의미가 깊은데, 그래서인지 원조 내란범들인 국짐이 지금 아주 난리를 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언으로 최근 다시 쇼츠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훌륭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제 대선 불복이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뭐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저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특히 국민의힘 공식적으로는 저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끌어내리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이제 뭐 집회 현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다. 대선이 당선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당선된 지 딱 100일 됐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내란 전부터 했던 얘기, 아마 30% 정도의 유권자들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대선에는 불복할 거고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자마자부터 불복종 운동을 할 거다. 네. 그래서 탄핵 운동을 벌일 거다. 네. 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5년 내내 그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불안으로 작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제1야당이 가담을 한 겁니다. 30%를 등에 업고 네. 5년 내내 우리는 시스템을 공격한다. 우리는 이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때려 엎어야 되는 반동 정부다. 라고 선언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저희가 밑에, 우려했던 네.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어저께 무대에 올라가서 당선 무효라든지 대통령이 네. 아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게 진정성이 있지. 네. 우리는 윤호개인이랑 이제 안 가겠다. 근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깃발 든 거랑 뭐가 달라. 맞습니다. 깃발 드는 거나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예. 내용적으로 똑같은데 무슨 차별점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그 2016년, 17년의 선거 상황을 얘기했지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열의 저 보수 정당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런 거야. 이를테면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남천동 방송을 진행할 때도 거의 의식적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을 가능하면 붙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어쨌든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그리고 내가 뽑지 않았더라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니까 그건 이제 붙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MBC 방송하거나 이럴 때도 호칭은 거의 꼬박꼬박 붙입니다.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막 이름으로만 부르고 이런 경우는 저는 없어요. 왜냐면 가능하면 조심하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쟤네들은 애초에 정권을 시작하자마자부터 벌써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안 해. 그게 완전히 달라. 우리는 탄핵 얘기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게 2024년 10월, 11월 그때쯤 됐을 때 슬슬 나옵니다. 그때도 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했거든. 탄핵이라는 단어가 당 지도부를 통해서 나가면 큰일 난다. 그걸로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되게 조심해. 얘네는 그런 조심을 안 해요. 정권 초반부터 그냥 탄핵이야. 끌어내려. 이거 무찔러야 돼. 이거 당선 무효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근데 그건 이 정당이 그런 소위 한국 보수 정당이 역사적으로다가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자기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뺏기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그냥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정권을 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잠깐 놓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내 건데 뺏긴다고 생각해. 그래서 인정을 애초에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한테 졌을 때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한테 졌을 때 전부 다 대선 불복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 2002년에 네. 한나라당의 당사에서 이 선거는 부정선거다. 개표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수개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이거 한번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몰려나와가지고 이 선거는 무효다. 예. 이거 투표함 다시 까보자. 난리를 쳐서 실제로 저때 한 80개 정도의 지역구에서 투표함을 수개표로 다시 깠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었어. 당연하지만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개표 다시 하면은 표가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반대로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싹 물갈이가 됐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하고. 근데 지금은 한국 보수정당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은 잘못을 해도 네. 책임지고 사퇴하는 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떠들어도 되는 상황으로 책임 정치가 실종된 상황인데 예. 그만큼 한국 보수정당은 옛날부터 네. 민주계열 정당한테 선거를 지면 인정을 안 해요. 한 번도 승복을 한 적이 없어. 김대중한테 졌을 때도 승복 안 하고 네. 노무현한테 졌을 때도 승복 안 하고 문재인한테 졌을 때도 승복을 안 하고 이재명한테 졌는데 또 승복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승복을 안 해요. 얘네는 그래서 민주적인 질서에 승복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요. 이런 걸 이제 정치학 쪽에서는 선거 권위주의라고 하거든. 네. 선거를 하긴 하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독재랑 네. 똑같아. 네. 사고방식이. 그런 놈들이 저 정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면 인정을 못해요. 부정하고 이거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 부정한 정부에 대해서 부정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시스템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네. 그 시스템을 교란하고 시스템이 못 돌아가게 만들고 시스템이 멈춰서고 그런 일을 벌여도 아무렇지도 않아. 네. 왜냐면 이거는 정식 정부가 아니고 부정한 정부니까.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예. 쟤네들의 행동 양태가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공격 본격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를 멈춰 세우려고 합니다. 멈춰 세워도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예. 어차피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이제 얘 뺏기기 직전인데 뭐 아무러면 어때? 네. 그냥 다 때려 부숴. 네, 공감합니다. 특히 통일교 사태와 관련해서 저간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등에 대한 개별적 로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윤용호가 국민의힘에게 했던 것과 같은 비중으로 부풀려 구명줄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통일교 게이트로 엮으려는 데는 국민들에게 민주당도 우리랑 똑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같이 죽자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참에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국정을 흔드는 행위를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해당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